네, 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8월 24일 아주 해피한 화요일이 됐습니다. 정말 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무려 2% 이상 급등을 했는데 거의 삼성전자에서는 상한가를 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황 분석과 함께 중요도 5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야 시장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올렸던 주식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과연 일주일 전과 지금 비교해서 어떤 건지 제가 이전에 분명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줍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3316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나서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3290포인트였죠.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공매도 세력과 함께 계속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코스피 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138포인트 선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 상태라면 V자 형태보다는 살짝 한번 꺾어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13포인트를 탈환하면서 아주 1000포인트 높은 이상의 기대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14,942포인트입니다. 벌써 15,000이 가까이 다가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83,300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에서 바로 요 점이었나요? 그때가 8월 13일이었죠. 74,100원에 종가가 74,400원입니다. 계속 줍줍해라. 왜냐하면 단기간의 하락은 단기간의 상승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1%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지고 가셨더라면 오늘 75,600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다는 뜻은 73,800원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늘의 예상 고가는 73,800원이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역시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거 보니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도 지금 계속 매도와 매수세가 팽팽한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간을 본다고 60만 주 이상이 들어왔던 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15만 주 정도 외국인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입니다. 폴더블이죠. 완판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3번이 접히는 이 폴더블 폰입니다. 반도체 수급의 영향과 차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런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주 좋은 기발한 아이템인 바로 폴더블의 필살기를 내보냈던 거죠. 자, 드디어 나왔다. 디스플레이 신기술 결정체 2021년 뉴 삼성 폴더블 OLED 갤럭시 Z 폴더 3 120Hz로 더 빠르고 선명해진 화면에 카메라를 숨긴 UPC 기술로 리얼 풀스크린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화면이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그 다음에 빨라졌다. 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OLED 디스플레이가 6.2인치에서 7.6인치로 더 늘어났고요. 화면 종류에 따라서
주사율, 즉 이 화면의 크기를 손으로 조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부드럽고 선명한 화질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의 기술을 넣어서 화면이 더 선명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코 OLED라고 합니다. 화면 밝기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소재이며 에코 OLED 기술은 무편광판 구조를 실현, 고위도 저소비 전력을 구현했다. 화면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화면 밝기로 인해서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런 용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코 성능을 통해서 저소비 전력, 즉 배터리의 용량은 그대로지만 배터리를 잡아먹는 속도는 늦춰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3번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영하 20도에서 극한의 폴딩 테스트까지 검증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 제2파운드리 부지로 텍사스주를 중부 검토를 했고요. 이재용 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삼성전자 사장을 소집하여 사장단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반도체를 이끌어갈지, 이거는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직접 불러서 설비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정되진 않았지만 미국에 굳이 투자를 안 할 이유도 없는 셈이 된 거죠. 삼성 공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이 수급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의 수급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여러 검토 후보지 중 결정된 바 없지만 안 할 이유는 없다. 첫 번째 파운드리, 즉 이 시스템 반도체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업체와 연합을 한다거나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을 역이용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역시 삼성전자의 호재도 있고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안 오를 이유는 없다. 8월 13일 날, 8월 12일 날이었나요? 네, 98,900원, 종가는 101,500원을 달성을 하고 이때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해라.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천천히 이 단계를 거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000원 충분히 탈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미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에 1% 넘게 올랐다. 삼성전자는 2.1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 즉 자산 축소 매입을 좀 지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제넥신이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CGV, 그 다음에 각종 항공주들, 경기 민감주, 소비주 관련해서 주목하셔라. 이제는 백신도 부스터샷을 승인을 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기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